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9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PCE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9%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3%를 밑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에 발표됐던 4분기 GDP 성장률이 강한 모습을 좀 보인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 PCE 가격 지수도 둔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FOMC 의사록 회의 결과가 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 따라서 지수 향방도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월요일 첫날 모습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는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0.52% 강보합 순이고요. 2,4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 투자자가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출발합니다. 0.68% 하락하면서 83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석유, 유가 관련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이슈는 주말 사이에도 계속해서 전달이 좀 됐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후티 반군이 홍해와 이어지는 아덴만에서 영국 유조선과 미국 해군 구축함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의 다국적 함대 연합이 예멘의 항구 공습에 또 공격을 가했고요. 또 오늘 새벽에는 친이란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요르단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미군이 다치기도 했지만 여태까지는 사망자는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책임을 추궁하겠다라면서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홍해 리스크가 좀 불거지게 되면서 해운주들 그리고 오늘 또 유가 관련주들까지 흐름 좀 시세가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이번 주 마지막이 될 텐데요.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일단 IT 섹터들이 그동안 계속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대형주들은 괜찮은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IT 부품주들이 오늘 좀 한 3%, 4% 빠지죠. 차익 실현 매도라고 봐도 되고 전일 이제 인텔이 좀 빠졌잖아요. 인텔도 실적이 적자가 난 게 아니고 예상했던 실적 가이던스보다는 좀 줄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못 미쳤다라는 것 때문에 실망 매물 이제 매도세가 나와서 그래서 인텔이 급락을 했던 건데 자, 해외 시장을 보면 그러면 미국 시장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전 종목 IT сек터가 박살이 났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여전히 고점에 잘 뜨고 있어요. 과거에 인텔이 뭐 12% 박살난다 그러면 다른 애들도 다 박살이 나서 나스닥이 4% 빠지고 막 5% 빠지고 막 패닉에 빠지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다우존스는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인텔 때문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간 이후에 살짝 조정 정도인 거고요. 반면 이제 유럽 시장은 또 잘 갔어요. 유럽 시장 잘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FOMC가 30, 31일 곧 있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내일 AMD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얼마나 좀 명확하게 나올 건지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아직 미국 시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급락하겠다라는 이슈는 없고 일단 대선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더 이슈가 더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니까 조정받으면 또 하지 않을까. 일단 미국 시장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는 미국 시장과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 그랬으니 오늘 폭락이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다는 거. 오늘 코스피는 그냥 급락 없이 그냥 잔잔해요. 계속 지난주도 제가 전략을 똑같이 드렸는데 그냥
크게 큰 폭락 없이 급락 없이 그냥 왔다 갔다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장세고 그리고 코스닥은 전일 좀 1%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밀리는 상황인데 오히려 IT 부품주들이 밀리니까 지금 유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내내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홍해 리스크 관련주, 물류라든지 해운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관련주들 이런 쪽들은 고점 대비 많이 빠졌거든요. 저는 사실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량이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돈들이 들어왔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그쪽 애들은 거래가 최근에 실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왔다라는 얘기고. 근데 고점에서 전저점까지 다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 조금에 반응을 하면서 들어올리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없다면은 그거를 다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한국석유라든지 GSE라든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석유라든지 오늘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소강 상태지만 일단 거래가 들어와 있는 저런 쪽들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안전한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저점까지 다 밀리게 되면. 그래서 뭐 이슈는 계속돼요. 뭐 북한의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지금 계속 도발하는 행위라든지 그래서 지금 북한 뭐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쐈다라는 여러 발 쐈다라는 기사와 있지만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이제 순항미사일 그게 이제 핵을 이제 탑재하게 돼서 이제 하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수함 순항미사일 해갖고 SLCM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만들어라, 그거를 뭘 해라라고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를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당한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은 이제 그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 줄 모르니까 그리고 바닷속에 레이더 탐지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잠수함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지금 방산주들도 뭐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근데 이슈 때문에 움직였다보다는 올라간 게 없고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을 딱 보고 저점으로 내려왔다, 거래가 실려 있다. 그럼 매매하기 굉장히 안전해요. 근데 저는 이제 방산주보다는 지금 최근에서는 가스 관련주 쪽이 거래가 더 많이 실렸기 때문에 그 에너지, 가스, 물류, 해운 이쪽 애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 어느 매매하는 종목들보다는 좀 안전한 과거에서는 그냥 바닥에 있으면 다 움직였던 그건 장이 강하게 움직일 때.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자 보면 코스피 지수가 뭐 2,800을 가고 있고 3,000을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3,400 돌파해서 이전에 우리나라가 최고점이 3,316이죠. 3,350을 가고 있다. 그러면은 뭐 웬만한 그냥 바닥주 그냥 아무거나 거래가 실리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바닥에 있으면 올라가면서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느껴서 알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가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들이 한 1,000조가 들어오면은 다 간다 그랬죠. 우리나라 시장에 1,000조가 들어오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100조 쏘고 미국에서 한 500조 들어오고 유럽에서 200조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1,000조 들어오면 다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고 1조는커녕 지금 뭐 한 몇천억이 돌았는지 몇천억 갖고는 삼성전자도 못 들어올린다 그랬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가늘게 물줄기가 가늘게 돈줄기가 아주 살짝 들어오니까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돈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게 거래량입니다. 거래가 실려 있는 쪽에서 매매를 해야 그나마 지금 뭐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봤을 때 가스 에너지 관련주 쪽이 그쪽이 거래가 최근에 실려 있기 때문에 다시 저점으로 내려오면 매매를 해보자 그랬는데 일단 이슈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후티 반군이 뭐 영국 그 유조선을 지금 공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물류랑 무슨 곡물이랑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 기사가 어제 아침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미군이 드론 공격에 3명이 사망자가 나와서 뭐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니까 이제 중동 확전에 대한 이슈가 또 다시 나와서 움직인 부분들도 있지만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유가도 살살살살 반등을 줄 때가 된 자리예요. 차트만 보면.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상품들은 세력들이 돈을 넣고 땡기는 그래서 유가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모든 상품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세력들이 돈 넣고 땡겨서 올리는 거지 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뉴스가 나와도 꼼짝도 안 하고 안 올라간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 뭐 이런저런 신경 안 쓰고 그냥 아무거나 바닥 넣어놓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실려 있는 쪽을 계속 봐야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뭐가 종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래야 뭔가 먹고 나오고 물렸으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거래에 실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에 실린 종목의 바닥주들을 잘 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우리 시장은 급락 없는 시장 계속해서 장세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좀 거래량이 실려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될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중앙에너비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3%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18,8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어떤 전략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자, 오늘은 중앙에너비스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것도 1월 달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중앙에너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가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 11월 달서부터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바닥에 있는 게 일단 제일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띄엄띄엄 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움직입니다. 안 움직일 때는 11월 달서부터 이거를 공략해 본 사람들 알겠지만 안 움직일 때는 꼼짝도 안 해요. 거래량도 없고 뭐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이슈가 만들어지게 되면 바닥에서 30%, 40%. 그래서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뭐 한국석유인가 걔는 뭐 48%, 58%뭐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50%씩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고 못 가도 뭐 20%, 30%씩은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군이 3명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후티 반군이 지난번에도 공격을 지난주 계속 미국인이 그 비행기를 가지고 계속 타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을 하고 막 한다는 거는 유조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제 해운 업들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일단 이슈도 있으니까 일단 차트 바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거래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거래가 실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거래가 좀 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차트를 보면은 상승하고 조정받은 다음에 오늘 이제 5일선 돌파 안착의 시도가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내일도 이슈가 나오면 얘네들은 특징이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 위로 튑니다. 그래서 위로 튀니까 거래량을 잘 보면서 공략, 가격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좀 실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튈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종목이니까요. 매수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월 22일 솔트룩스 31,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3.8%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월 23일과 24일은 GSE 각각 4,100원과 3,8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첫날 기준으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지만 둘째 날 기준으로는 2.6%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1월 25일 PSK 같은 경우에는 21,8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1월 26일 대성에너지는 9,260원에 접근해 봤고요. 7.3%의 목표가 달성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04.3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대성에너지 역시나 오늘장에서도 좋은 흐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묶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3.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오늘장에서 어떤 공략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장 표적 종목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유가주들이 움직여서 대성에너지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대성에너지는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먼저 GS를 먼저 드리고, 근데 그 이후에서도 계속 조정을 받았죠. 근데 대성에너지는 전날 금요일날 드리니까 그런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걔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싸게 공략이 된 거죠. 그래서 대성에너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성에너지도 이틀 전에 공략을 했거나 3일 전에 공략을 했으면 아마 10,000원 뭐 이런 데서 공략을 했으면 수익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금요일 날이 결국은 저점이 돼버렸고, 그래서 주말 사이에 뭐 후티 방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유가 관련주들이 갑자기 흥구석유부터 해서 한국석유 이런 애들이 튀면서 올라갔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 거래가 앞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매에서, 그러니까 항상 매매할 때에서는 선수들은 거래량을 봐요. 거래량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겠구나. 언젠가는 거래량이 실리겠죠. 그 언젠가가 나올 때에서 공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안철수 옛날에 안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안주라든지, 뭐 최근에도 보안주가 잘 움직이지만 언제 보안주가 뭐 맨날 움직였습니까? 뭐 다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애들도 결제 관련주도 마찬가지. 가끔 가다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래량이 실리면 조만간에 움직이겠다라는 시그널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래가 실려야 돼요. 거래가 실려야지만 움직이는데 지금 앞에 거래량들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조만간에 또 이슈가 되면 얘네들이 또 여기까지 또 땡겼다가 또 내렸다가 그러다 땡겼다가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세력들의 마음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거래가 실려 있는 애들은 이 바닥 부분에서 다시 튀어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 11월 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이 거래량을 보고 조정받을 때 공략하라 해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한 2달 걸렸죠? 2달 걸리고 나서 바닥 대비 70% 하여튼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거래량을 봤을 때서는 또다시 한 번 더 튈 수 있어. 한 번 더, 2번 더 튀면 그때는 뭐 조정도 다시 올 수도 있고, 왜냐면 얘가 단번에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올랐다가 다시 밀리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한 4일 올랐다가 다시 밀렸죠. 그러니까 얘도 다시 올랐다가 다시 밀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2번 더 오르면 한 11,000원에서 12,000원, 거기서는 절반이나 절반 이상을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또 사면 되고요. 지금 오랜만에 이제 반등 주고 올라왔는데 일단 수익률을 7.3% 달성됐으니까 안전하게 가는 분들은 절반을 파시면 되고,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90% 팔고 뭐 5%나 10% 남겨놓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99% 빼놓고 한 주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고, 좀 모험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 이슈가 어디까지 더 되면서 거래가 아직 없어요. 거래가 실려서 움직이면은 뭐 11,000원까지도 한 번, 2번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11,000원까지 올라가면 한 16%인데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흥구석유 같은 애들이 갑자기 뭐 물류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애들이 갑자기 계속 반등이 나오고 막 주가가 그쪽이 계속 상승을 해갖고 막 계속 올라가면서 이것도 고점을 뚫어버리면서 시세를 이렇게 줘버리면 이게 고점 뚫고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가 뚫고 날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쪽 애들은. 그러니까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여기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애가 먼저 뭔가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근데 그게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거래 없이 못 넘어가요. 거래가 실리기 시작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러면 대성에너지도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얘도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들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전고점 돌파가 임박해 있는 종목들을 보고 그게 돌파가 되면 항상 시세는 따라오니까 그걸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기 임박해 있는 애들이 1등이 되겠죠. 그런 애들을 보면서 매매하시고, 얘는 아직 올라간 게 별로 크지 않다 보니까 얘도 그렇고 GSE도 그렇고 올라간 게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튀면 매도하면 되고 내려오면 사면 되고, 그래서 박스권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는 한 7.6% 수익이 나왔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으로 제주반도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는 비정상적인 패턴입니다. 일단 많이 올라갔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잘 빠지지도 않고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다른 반도체 섹터들은 얘보다는 많이 못 갔는데 오늘 3% 4% 빠집니다. 얘는 1.7%밖에 안 빠져요. 그렇죠? 1.7%밖에 안 빠지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떨어질 생각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옆으로 행보할란지 이렇게 떨어질 걸란지 어쨌든 5일선 이탈이 전날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은 받아야 돼요.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받아야 되니까 지금 위치에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자리들을 그동안 석 달 동안 발로 다 차버리고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매수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급락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지고 뭐 앞으로 행보하거나 조금 더 조정, 가격 조정도 받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지 적게 걸릴지 그건 세력들만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면 바로 땡겨 올릴 거고요. 개인들이 덤빈다 싶으면은 에코프로처럼 LNF처럼 2차 전지 애들 슬슬 피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 근데 조정을 나중에 마무리를 또 하면 반도체는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좋고 뭐 그런 기사로 또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 남겨놓고 5만 원까지 보는 거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오랜만에 또 급등한 HLB 바이오스텝을 보겠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뿐만 아니라 지금 HLB 바이오 관련주들은 싹 다 움직였어요. HLB는 먼저 움직였고요. HLB 사이언스, 생명과학, 그리고 테라퓨틱스, 하여튼 HLB 관련주들은 지금 다 급등해요. HLB 글로벌, HLB 테라퓨틱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L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불기둥 레이드 종목으로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이번 주 얘기하는 건 지난주 목요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뽑았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날이 서 있고 강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뽑은 건데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죠. 테마주들은 이렇게 강해요. 그리고 제가 HLB를 그때 당시 뽑았던 것도 뭐 전부 뭐 간암 치료제 무슨 뭐 리보 뭐 있어 이름이 어려운 거. 뭐 저는 그 관심도 없어요. 저는 뭐만 봤냐면 거래량만 봤어요. 바닥에 있는데 지금 바닥에 몇 년 동안 HLB를 몇 년 동안 바닥에다 이렇게 밑에다가 박아놓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거래가 실리는데 이 거래량 패턴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뚫지 못했으면 다시 조정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다시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뚫어버렸어요. 뚫어버리니까 저는 그때 당시 뭘 봤냐면은 HLB 테라퓨틱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이거를 추천을 했었던 겁니다.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그러니까 오늘 급등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HLB 바이오스텝도 제가 간간히 언급을 해드렸죠. 이게 거래가 실려 있고 바닥에 있는데 HLB가 무너지질 않으니까 이게 왜 움직이냐면 그 뭐 간암 치료제 그걸로 얘네들이 뭐 돈을 뭐 그래서 뭐 떼돈을 번대 뭘 한대요. 그거 제가 볼 때는 그거 막상 그 치료제 나오고 나서도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나오고 나서도 그게 팝배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그게 이 회사에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나온다 그래서 뭐 다른 회사들은 뭐 간암 치료제 없답니까? 뭐 그거는 안 팔리고 이거 안 팔린대요. 근데 움직이는 이유들은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그리고 올해는 그런 장이에요. 제가 올해에서는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바닥인 것들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틀린 게 뭐냐면 지수가 그래도 이거보다는 더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수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부 종목들은 아주 급등을 하면서 잘 가죠. IT 섹터들 잘 가는 애들 최근에 뭐 HLB뿐만 아니라 뭐 이오테크닉스부터 해서 HPSP,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인터플렉스, 뭐 뉴프렉스, 뭐 코리아 서키트.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되게 잘 가요.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일부 종목들만 아주 그냥 폭등하는 그런 상승장이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세력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세력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거래를 실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거래가 실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힌트는 거래가 실려 있는 종목들을 바닥에 있는 것들은 때가 되면 세력들이 뛰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 HLB 바이오스텝도 HLB가 그렇고 다른 애들도 거래 실린 거 봐서는 어쨌든 걔네들이 움직이면 좀 쫓아가겠구나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34.9%. 이거 한 달?
한 달 좀 넘었죠. 한 달, 1월 15일이 한 달이니까 12월 15일 날에 추천하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한,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그 세력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어떻게 올리냐면 제주반도체처럼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올렸다가 떨어뜨렸다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는 에너지 가스 관련주처럼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고, 세력들의 그 성격마다 틀리니까 어떤 세력은 아주 무자비하게 땡겨 올리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징어 다리를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세력들이 무식하게 제주반도체처럼 600%, 700%를 땡겨 올리는지, 제주반도체 780%나 갔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또 CJN이 있는데요. 이 CJN이 무거운 종목이 원래 여러분들한테는 작년에 배당, 그렇죠? 배당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엄청 많이 올라가네요. 28.84%. 뭐 제약주들이 다 강하지는 않고 일부 주들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보단 더 많이 올라가서 수익률은 더 많이 났을 겁니다. 뭐 내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될 거고, 어쨌든 34%에서 거의 40% 올라가지 않나 싶어요. 일단 뭐 배당도 배당대로 먹고 한 40% 정도 수익 챙길 수 있으면, 이거 무겁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지 말고 한 뭐 절반이나 절반 이상 팔고 나머지 오징어 다리만, 장기적으로 보면 얘도 바닥이라서 이제 지금 거래가 이렇게 실려주는데 장기적으로 거래가 계속 이렇게 실려주면 얘도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뭐 4만 원은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CJN이 뭐 그동안에서 실적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적자 회사는 아니라서 나중에 뭐 때가 되면 언젠가는 10만 원도 볼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그리고 질병이라는 게 계속 왔다 갔다 인류 역사에 뭐 계속 찾아왔으니까 언제 또 다시 또 질병의 또 이슈가 또 되게 되면은 CJN이 또 그때 가서 또 빌 받으면은 또 8만 원, 10만 원 가는 날이 뭐 향후 5년 안에 뭐 10년 안에 언젠가는 있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이니까 그렇게 해서 길게 가져가셔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팔고 오징어 다리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자, 중앙에너비스를 보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요. 일단은 다른 애들도 같이 보시면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거래량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잘 실려 있죠. 그래서 거래량들이 잘 실려 있고 오늘 천냥봉이에요. 그래서 원래 장이 되게 좋을 때, 그러니까 되게 좋다는 얘기는 지금 한 지수가 한 3,000대에 있다. 그럼 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3,000대 있을 때에서는 주식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조정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거래가 실렸다가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조정받죠. 근데 오늘 5일선 돌파 양봉 나오죠. 그러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사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장은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듣잖아요. 여러분 딱 보더라도. 그래서 최대한 저점 매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아까 전에 밀려 있었던 자리 있죠. 그래서 18,000, 지금 아까 700원짜리였는데 18,800원 정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아까 분차트 기준으로 저점 라인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아직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앞에 거래량도 실려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또 행보하다가 또 튀면은 2만 원 돌파하고, 아니면 다른 애들이 급등을 하면 한국석유라든지 흥하해운이라든지 뭐 다른 애들이 급등해서 다시 폭주를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중앙에너비스 같이 많이 못 올라간 애들, 얘뿐만 아니라 GSE도 마찬가지고 다른 애들이 쫓아가니까 걔네들을 잘 지켜보면서 최대한 저점 매수를 노려보자라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 실려 있는 애들이 지금은 가장 매매하기 안전합니다. 많이 올라간 거 없이 고점에서 다 밀린 애들, 이런 애들 찾으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중앙에너비스였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중앙에너비스고요. 매수가 18,8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홀딩스 들어와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0.82%, 1%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3,01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회사로 심텍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PCB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수혜주로서도 함께 좀 부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3,77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일단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사실 힌트는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4천 가고 뭐 5천 가고 우리나라 코스피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대충 아무거나 그냥 뭐 보이는 대로 그냥 대충 사도 됩니다. 근데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난주에서도 힌트도 많이 드렸습니다. 일단 IT가 가장 안전하며 그다음에 가스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쪽을 봐라. 홍해 리스크 관련주들, 그래서 물류, 해운, 가스 에너지 쪽이 있다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지만 안전하게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자,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심텍홀딩스. 자, 이 심텍홀딩스 지금 고점에서 많이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고점에서만 안 잡으면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3,770원에 샀으니까 어려운 거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것도 세력들이 누르는 걸로 보입니다. 뭐 더 행보할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더 행보할 수 있겠고, 더 하락할 수도 있겠는데, 이 서울반도체가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서울반도체가 이랬죠. 그러니까 상승해 놓고 쭉 뺐다가 그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올라갑니다. 저는 서울반도체도 결국 때가 되면 이때 당시 기준으로 이때가 이제 작년 5월 22일인데 작년 5월 22일 날에 13,000원 요 정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저는 이걸 복귀한다고 봐요. 근데 작년 5월 22일 날에 13,000원이었던 게 10,000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반토막은 아니어도 한 몇 프로 빠졌나? 한 24% 정도 떨어졌는데 이 기간이 한 1년은 안 되고 한 7개월, 8개월 정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떨어졌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심텍홀딩스를 이렇게 만들고 움직일 건지 아니면 서울반도체 말고 한미반도체는 뭐 너무 잘 가니까 한미반도체도 올라가기 전에 저런 현상이 나온 적이 과거에 있기는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드러났다가 죽일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는데 최근에 저렇게 본 패턴은 기억이 나지를 않고 어쨌든 상승했다가 죽여놓고 횡보하거나 가격 조정을 좀 더 받았다가 결국은 다시 올릴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은 세력들만이 알 수가 있어서 그냥 버텨야 돼요. IT주들은 나쁠 게 없어요. 이것도 한 10년 전, 15년 전에서의 이 패턴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대충 사놓으면 막 급등하고 움직였는데 요즘 패턴들은 많이 빠졌다고 바로 움직이질 않고 이렇게 개인들 일부러 고생하게 만들었다가 움직인 경향이 있으니까 고생해봤자 지금 딱 1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한 2, 3개월 정도는 더 참으셔야 그래야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비정상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눈 꽉 감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후성요. 후성? 예, 예. 후성 계속 떨어지는 종목인데. 예,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500원에 30%입니다. 16,500원에 30%. 이것도 예. 많이 올라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올라서요. 그렇죠.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 근데 이제 빠질 만큼 빠졌는데 예, 예. 올라갈 지금 생각이 없어요, 얘는. 차트를 딱 보면. 아, 차트만 보면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근데 금요일 날 갑자기 또 많이 폭락했잖아요. 그건 뭔가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유상증자를 했거나 아니면 뭐 뭔가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제가 지금은 관심이 없어갖고 잘 안 보고 있어갖고. 예, 그 후성 많이 추천하셨잖아요, 전에는. 그거는 22. 그거는 3년 전, 4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22년, 21년에 많이 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서 저 추천 안 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추천 안 하는 이유가 네. 있겠죠. 예. 근데 그러면 지금 후성이 금요일 날 왜 저렇게 폭락을 했습니까, 그럼? 이거 뭐 뉴스를 봐야 되는데 뉴스에 뭐가 있을 거예요. 악재가. 근데 저는 뉴스는 핑계라 보고요. 그거보다 네, 더 예. 중요한 거는 지금 개인들이 이거를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그래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 개인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이때 당시 그때 10,000원대에 내려오면은 공략할 수 있다. 근데 그 10,000원대에서 많이 갔었어요. 그때에서 10,000원짜리에서 17,500원으로 68% 올라갔는데 그때 트렌드를 보면은 우하향으로 내리죠. 예, 예. 우하향으로 그러니까요. 우하향으로 내리기 때문에 우하향으로 내리게 되면 주가가 아주 싸야 돼요. 그러면 아주 싼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래서 제가 5,000원, 4,000원으로 다시 내려오면은 그러면 내가 사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랬던 건데 근데 지금 장세가 이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그건 작년에 막 장이 막 계속 밀려 내려가고 막 흔들리고 그럴 때에서 얘기했던 거고 이거는 그러면 좀 요즘 뭐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차트로 봐서는 얘는 지금 하락 트렌드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차트 보고 계시죠? 예,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점이 깨지지 않았으면 여기서 만들어 놓고 다시 여기서 들어올렸으면은 아 얘가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데 지금 저점이 깨졌잖아요. 예,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하락의 한자로 또 떨어지면서 지금 얘는 5,000원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얘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5,000원으로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차트적인 부분에서 대화를 하면서 너 왜 깨졌니 그러면 차트가 딱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모양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개인들이 하도 많이 사가지고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일부러 빼는 것 같아요. 일부러 쭉 빼면은 개인들이 결국은 못 버티고 던지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면은 또 이런 시세가 또 오겠죠. 아, 다시 올라가면요. 그리고 후성은 참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올라가도 안 올라가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갈 때는 다른 애들 다 올라가도 혼자 안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로는 보면 안 되는가요? 2차 전지가 좋던가요? 아니요. 좋은 게 아니고 2차 전지하고 관련이 1차 돼 전지 있죠. 전해질로 이슈가 있긴 있었었는데 예. 2차 전지 전해질 이슈로 움직이는 시즌은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움직이게 되면은 온실가스나 아니면 환경기후 관련주 쪽으로 바이든 대통령 뭐 테마주로 해가지고 움직이면 모를까?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뭐 회사가 예, 예. 나쁜 거는 아니니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악의적으로 빼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 일부러. 예. 그럼 그러면은- 5,000원까지는 내려갈 확률이 많네요. 아니 많은 건 아니고 차트만 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너무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은 안 되고 보유만 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트는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 꽂히는 종목들은 그냥 점수 일단 70점 이하기 때문에 이런 예. 걸 가지고 계속 물타기 했다가는 오랜 시간 고생을 합니다. 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고생을 해야 돼. 한 2년, 3년 있으면 다시 바닥 찍고 올라오면 다시 뭐 추가 매수할 타이밍도 올 거고. 근데 16,500원 그 정도까지는 향후에 또 다시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5.16% 고점 탄력 있게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요. 19,17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18,800원이라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14% 상승하면서 드디어 오늘 2,500선 넘어서면서 2,5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 켜 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만 삼성전자가 여기에 거론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파란불 켜면서 약보합 순이고요. 834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알테오젠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오늘도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약세 보인다는 점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지금 시각 10시 30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양시장 오늘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IT 섹터가 죽는다든지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침에 막 흔들렸는데 아까 이유 얘기 드렸죠. 인텔이 적자가 난 게 아니에요. 전년도 대비 흑자가 났는데 흑자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익 이따만큼 돈 벌 줄 알았는데 요만큼 벌었네. 3분의 1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예상치보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 건데 실망하면 뭐 어떡합니까? 그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이제 올해 계속 가다 보면은 계속 좋은 얘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의 그 쓰임에 대해서 그다음에 막 계속 로봇들도 만들 거고 그럼 거기 들어가는 뭐 반도체부터 뭐 등등등등.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어느 날은 또 다시 좋은 얘기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년에서는 적자 얘기만 들었다가 이제는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그냥 억울할 거 없이 다 신고가 가고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만 못 가서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말 그대로 여기 답이 있잖아요. 못 갔단 말이에요. 안 좋은 얘기 뭐 앞으로 적자가 될 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지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니까 반도체주들은 또 다시 눌리면 또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잘 가고 있어요. 뭐 코리아 서킷도 13% 가고 있고 대덕점자 3% 올라가고 있고 MK전자도 2.6% 올라가고 있고 뭐 나머지 뭐 지금 레이저셀도 지금 15%나 급등하고 있고 뭐 등등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자 레이저셀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이것도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거든요. 근데 바닥에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종목은 아니지만 뭐 공개 방송이나 잘 보다 보면 제가 레이저셀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앞에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렇게 튄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거래량 싸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집을 해놨는데 그게 IT 섹터다. 그럼 그런 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에너비스, 오늘 여러분 드렸던 것들. 거래가 실려 있는데 바닥에 있다? 그런 애들이 매매하기가 지금 수월합니다. 일단 급락이 없어요. 왜냐면 떨어져서 저점이 깨지면 여러분들 손해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 그 세력은 기가 외국인도 세력이지만 일단 일반적인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도 있어요. 개인 세력이라고 그러죠. 슈퍼겜이라고 하기도 하고. 걔네들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저렇게 강한데 그렇죠. 뭔가 종목들을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겠죠. 거기다 미국 대선도 있을 거고 그럼 그걸 에너지 관련주로. 왜냐하면 트럼프 이슈가 화석에너지, 이런 석유, LNG 가스 여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정책을 찾아보면은 이게 트럼프 관련주로 급등하면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세력들이 이게 다 엮는 거는 있잖아요. 그거는 특히 이유가 타당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도 돼요. 그냥 세력들이 그렇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LNG에서 L자만 꺼내도 그냥
이거 LNG 관련주라고 우기면 그냥 가는 겁니다. 뭐 언제나 안 그랬어요. 테마주가 그래요. 테마주가 상관관계가 꼭 정비례가 아니어도 됩니다. 반비례도 돼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도 그냥 트럼프 나는 자동차를 좋아해. 그러면 자동차 관련주 가는 거고. 나는 석유를 좋아해. 그럼 석유 관련주 가는 거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가는 건데 어떻게 엮일지 모르니까 세력들이 뭘 매집하고 있는지 거래량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냥 예상하기로는 올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일단 대선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 기후 관련주와 에너지 관련주. 만약에 에너지 관련주를 엮으면 SK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정유사 회사들이 다 에너지 기업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에다가 돈 많이 갖다 줬단 말이에요. 투자하고 막 했는데 그러면 그게 갑자기 어떤 이슈가 돼가지고 확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냐면 거래량을 봤을 때 그 에너지 기업으로 올라갈지 가스 관련주로 움직일지 뭐 정유주로 움직일지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바닥에 있으니까 세력들이 뭘로 갖다 움직일 건가. 자, 그러면 이게 급등할 거니까 여러분 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래가 실려 있는 종목으로 그나마 매매를 해야 빠져나오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세력들이 별 이상한 이슈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면서 수익 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일 안전한 쪽은 IT고요. IT는 계속 이슈가 끝나지 않고 미국은 그 IT 때문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는 IT가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매력적인 거고 에너지 관련주나 물류나 이런 애들은 이슈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으니까 약간 그거 아니면 상관없어. 5G도 괜찮고 뭐 다른 것도 괜찮아요. 뭐 가상화폐도 괜찮고 뭐 토스도 괜찮고 뭐 전자결제도 괜찮고 거래가 실려 있는 쪽들을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면 어쨌든 간에 세력들이 올해 미국 시장이 대선 때문에 미국 시장에 급락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걸 또 만들고 또 올리고 최소한 박스권을 유지시켜주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뭔가 테마주들이 계속 극성을 부리는 올해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은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최소한 상반기는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 바닥주 위주로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를 얘기했지만 한국석유라든지 흥구석유라든지 이미 많이 올라간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때서는 팍 하고 움직이니까 유가 관련주들은 다 차트에다가 일단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뭐가 급등을 하면은 쫓아가는 흐름도 있다라는 거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 짚어봤고요. 상담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HLB 생명과학 들어와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무려 22%에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14,3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HLB 덕분에 좀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HLB의 리보세라님이 미국 FDA 허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HLB 그룹 회장이 또 장내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주식 장내 매수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수혜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14,500원 선에서 매수하셨고요. 100%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이번은 느낌에 그냥 좀 전에 그냥 사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14,500원이니까. 이게 강세장 상승장에서는 먹히는 수도 있죠. 왜냐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은 차별화 장세라 강한 건 계속 강하게 가고 올라갔다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자, 좀 무모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뭐 어차피 들어가니까 뭐라 할 건 없고 12,000원 깨지면 손절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14,500원에 샀는데 12,000원 깨질 때 16% 깨진 다음에 손절을 한다? 억울해서만 못할 겁니다. 그래도 뭐 기준을 얘기하자면 일단 돌파된 고점 여기 12,000원 깨지면 손절이고요. 14,500원이니까 흔들려도 못할 수가 없죠. 뭘. 불안하면 지금이라도 던지면 됩니다. 불안하면 지금이라도 던지면 되고 뭐 나는 불안함을 이겨서 그냥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니면 도식으로 가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은 일단 12,000원 깨지면은 손절하시고 뭐 한번 강하게 튀었으니까 뭐 아니면 도식으로 뭐 가져가는 거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저는 안전하게 3% 먹고 팔라고 하거든요. 3에서 5% 먹고 떨어질 때 마이너스 16% 올라갈 때 3에서 5% 그래서 이게 대응이 안 돼요. 그냥 뭐 눈 감고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는 안전하게 하라는 방법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수익 그냥 남으면 팔았다가 싸게 다시 사세요. 그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이따가 장 끝나고 나서도 시장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서 또 시장에 대해서 시장 급락하는 장세가 아닌데
참 종목들이 참 이상하게 움직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모두 마무리하고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먼저 노란톡방 입장해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급락 없는 차분한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마주, 바닥주, 그리고 개별주 위주로 시세가 나고 있고요. 오늘 장 표적 종목은 중앙에너비스, 매수가는 18,8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